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장전 공개 방송을 또 생쇼 너튜브 채널에서 또 진행을 했었고, 이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좋은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음봉이 일부 종목들 달렸지만 여전히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 특히나 최근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어제도 제가 매일 이제 오전에 공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사실 반도체 쪽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3E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의 5세대 모델에 대한 이 엔비디아 독점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서 이 SK 하이닉스 쪽하고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이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은 뭐 이런 이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우선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낙폭을 키웠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면은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편입했던 종목이 바로 STI라는 기업입니다. 일리플로우 장비 SK 하이닉스 쪽 관련해서 납품 부각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쪽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뭐 HBM3E라는 어떻게 보면 5세대 모델에 대한 엔비디아 독점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또 반사익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 오늘 장중에 지금도 현재 3%대 반등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뭔가 장전에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좀 대부분 하락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에 대한 완화뿐만 아니라 또 이 미국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11월 초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서도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가능성이 거의 계속해서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이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 업황이 돌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낙폭을 키운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충분히 삼아도 된다. 계속해서 이 스탠스를 유지를 할 겁니다. 대신 이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네옴시티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선은 제가 항상 생각을 했었을 때 주가는 우선은 그런 기대감 또는 시장의 상황에 맞게 좀 과대 낙폭된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제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좀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우선은 리뷰를 먼저 조금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TI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죠. 그래서 당일날 거의 5%에 가까운 1차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2차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목표가는 33,800원, 33,800원 말씀을 드리고, 익절가는 29,000원으로 익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직전에 고점이 34,6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보다 살짝 아래 가격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 종목들 리뷰를 좀 도와드릴 건데요. 우선은 보유 현황 보시면은 제가 현재 이번 달 들어가지고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보니까 손절을 좀 짧게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 4%, 뭐 5% 이런 손절 잡으면서 사실 종목 편입 수 대비해 가지고는 포트에서 제외된 종목들이 조금은 평소보다는 많지만 결국에 손실을 제한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됐었을 때 오히려 그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면은 지금 당장 그 과정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편출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끌고 간다면은 결국에 그 손절을 짧게 잡았던 그 손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이 모듈 검사 장비 쪽 관련해 가지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 도주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유시장의 성장이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중국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또 라닉스 이런 이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목표가가 37,400원 제시를 해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매수가 대비 한 6%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현대오토웨버가 SDV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오비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 내비게이션 탑재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쪽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외에도 뭐 덕산하이메탈이나 뭐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뭐 DDR5 쪽 관련된 이런 업황 회복 기대감도 있고요. 뭐 실제로 DDR 가격,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이런 상승 흐름이 뭐 4분기에 뭐 3에서 8%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전망 나와주고 있고요. 뭐 또 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 이야기도 최근에 좀 나왔던 이슈도 있는 만큼 뭐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STI 같은 경우는 방금 좀 리뷰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41,150원이고요. 종목명은 유신입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 상당히 조정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뭐 제가 개인적인 뭐 이런 정치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 과도한 낙폭된 종목들 또는 그 트렌드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낙폭을 키운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겠다. 원래는 이 콜로라도를 스케줄이 좀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지역을 방문을 해서 뭐 CS 윈드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뭐 방문을 하겠다 이런 일정들이 잡혀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을 좀 방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제 빈살만 사우디 그 왕세자를 만나면서 중동의 정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와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로 한번 삼아보고 손절을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테마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좋다고는 보나 너무 또 반도체만 또 이렇게 포트를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반도체가 또 분명히 쉬어가는 날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분산 투자 관점에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상전을 앞둔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정세 쪽 관련된 불안감이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자체의 흐름을 본다면은 우선은 만약에 이 네옴시티 테마 종목들이 고가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편입을 하지 않았겠지만 우선 어제의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그 일시 휴전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히림이나 아니면 SY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갑자기 슈팅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완화되게 된다면은 이 네옴시티 테마는 그동안의 과대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 또는 이 정세 불안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사우디 차장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빈살만과의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전을 방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제 부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미국의 이런 재정 지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쪽에 대한 이런 장기화 조짐이 나와준다면은 과연 지원이
뭐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는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현 정권에서는 좋지 못하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이 40 며칠 유예가 됐죠. 근데 그 셧다운 리스크가 아직까지 우려감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11월 달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이 재정 지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도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은 트럼프가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 정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확전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스케줄을 취소를 하고 방문할 예정으로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1차 목표가 손 작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외국인이 16일 연속 주식 매도를 했는데 오늘 매수 전환을 했어요. 네,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모멘텀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차찬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작은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고 소위 긍정론을 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신의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그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한 달 안에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낙관론을 뭐 많이 펴진 않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을 보시는 걸로 봐야 되는지 그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생쇼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경쟁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 아니면 금방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이제 10월 달 내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요. 실제로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려감이 이제 완화됐었을 때 당연히 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많은 이 시장의 참가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정세 불안도 있겠지만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아직까지 뭐 개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주지 않지만 이란이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원유 수송량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란이 개입을 해서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 유가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미국 정부가 오늘 기사를 보시면은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런 이 제재를 일부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또 어느 정도 이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제한하지 않을까. 물론 이란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상승 압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다시 한번 이 고강도 긴축에 대한 장기화 조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과대 낙폭된 네옴시티 테마는 우선 한 번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42,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